야, 실내가 이렇게 바뀐다고? 설마 했는데 기어 레버도 이렇게 바뀌어? KJM이 드디어 작정한 건가? 커뮤니티에 뜬 사진을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딜러분들 교육 중에 사진이 유출된 걸로 보이는데 신형 무쏘 스포츠의 외관과 실내 그리고 세부 스펙까지 모든 게 공개됐습니다. KJM의 메인 모델이기도 하고 신형을 기다리는 분들도 유독 많았고 특히 기아에서 타스만이 출시되면서 상품성 개선이 요구됐던 차이기도 하잖아요. 마침 영상에서 잠깐 나왔던 장면이 굉장히 큰 기대감을 불러오기도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사진만 쭉 나열해 봐도 변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그런데 외관이나 실내 디자인만큼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어서 오늘은 신형 무쏘 스포츠의 실물 사진과 함께 저희가 취재한 내용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싸게 사고 싶다면 BPD 오토로 문의주세요. BPD 오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선 외관 디자인. 이 차가 사실 페이스리프트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몇 개월 전 영상에서 디자인 변화는 거의 풀체인지에 가까울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전면부 디자인부터 보면 브랜드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거대한 주간 주행등이 눈길을 끕니다. F150 라이트닝처럼 굵은 주간 주행등 바가 헤드램프 끝단을 감싸고 있어서 차가 훨씬 웅장해 보이죠. 그리고 GMC 시에라와 다찌 램 1500을 디자인 트렌드로 잡아둔 걸 봐선 미국 픽업트럭 분위기를 많이 따라가려 하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물을 봐야 알겠지만 확실히 이전 모델보다 훨씬 픽업트럭스러운 디자인을 갖춘 것 같기도 하죠. 구형은 아무래도 렉스턴 SUV를 먼저 만들고 이걸 기반으로 디자인을 뽑은 차였기 때문에 어딘가 좀 부족해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마치 모델3 디자인을 그대로 늘려놨던 초기형 모델 Y처럼 어딘가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았는데 신형 디자인은 아예 무쏘 스포츠만을 위해 디자인된 거라서 훨씬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변화의 폭이 크긴 하지만 토레스부터 시작된 패밀리 룩은 최대한 유지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릴 쪽에 보면 5개의 기둥, 토레스부터 시작해서 토레스 EVX와 액티언도 이어받은 새로운 패밀리룩 디자인 요소인데 이걸 잘 이어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쏘 레터링이 레인지로버처럼 크게 들어간 것도 인상적인 것 같네요. 측면 디자인도 이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특히 팬더 쪽에 움푹 들어가 있던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워낙 많았는데 이번엔 아예 정반대로 움푹 들어간 디자인은 없애고 반사판 장식까지 추가하면서 오히려 볼륨감을 강조한 모습입니다. 후면부는 자료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전면부와 다르게 테일램프 디자인은 이전의 영상에서 봤던 거랑 살짝 다른 것 같습니다. 레이아웃이 좀 특이한데 가장 크고 긴 쪽이 미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정지등은 안쪽 상단 작은 램프, 방향 지시등은 정지등 바로 아래에 위치합니다. 이게 사진으로 보면 감이 잘 안 와서 실물을 봐야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긴 한데 확실히 기존 픽업트럭에서는 볼 수 없었던 디자인이긴 합니다. 테일램프에 대한 평가는 댓글에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인 테일램프와 미등과 정지등, 방향 지시등이 모두 몰리면서 후진등은 범퍼로 내려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건 중간 이상 트림인 것 같고요. 깡통 트림 사진도 있습니다. 일단 깡통 트림도 주간 주행등은 LED로 들어가는 것 같죠. 미국 픽업 트럭들을 많이 참고했다는 게 느껴지는 게 F150 같은 차들도 보면 깡통 트림은 진짜 말 그대로 깡통 트림처럼 생긴 게 특징입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범퍼며 휠 디자인도 옛날 차에서나 볼 법한 그런 디자인을 채택하는데 이번 무쏘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깡통 트림은 진짜 깡통 트림답게 레저보단 짐을 싣고 나르기 좋게 생겼고 휠 디자인도 확실히 멋보단 실용성, 간결함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아예 정면 사진을 보면 범퍼 높이가 상위 트림보다 훨씬 높아 보여서 오프로드를 즐기시는 분들은 아마 깡통 트림을 구매하고 튜닝해서 다니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고로 휠 디자인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실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확실히 픽업 트럭 치고는 실내 디자인이 괜찮은 것 같죠. 가장 최근에 페이스리프트 된 버전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몇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우선 스티어링 휠이 육각형이 아닌 원형으로 들어간 점, 그리고 센터 페시아의 물리 버튼이 살아있다는 점 개인적으로는 좋은 포인트인 것 같고요. 센터 페시아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온도 조절이 기존에는 버튼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다이얼식으로 바뀌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도 조절이 버튼이나 터치식으로 되어 있는 차들이 워낙 많아서 유독 반가운 변화인 것 같고요. 그리고 드디어 변속 레버도 바뀝니다. 기존엔 아주 오래된 방식, 흔히 말하는 말뚝기어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렉스턴 SUV는 전자식 레버로 바뀐 지 오래됐고 최근에는 아예 토글식으로 바뀌었는데 렉스턴 스포츠는 계속해서 말뚝기어 방식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사진으로 보이는 전자식 레버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디자인도 아우디나 토요타 SUV 라인업이 쓰는 것과 비슷해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렉스턴의 토글 방식보다 이 디자인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 또 알 수 있는 점이 뭐다? 무쏘 스포츠 신형부터 가솔린 모델이 추가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사진 아래를 확대해 보면 가솔린 모델 적용 시 라고 쓰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가솔린 모델이 추가된다는 거죠. 이 외에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는 유지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타스만의 실내보다 좀 더 깔끔하게 잘 뽑히지 않았나 싶네요. 가솔린 엔진 스펙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수출형 렉스턴에 들어가던 2.0 가솔린 터보 엔진이 유력하지 않을까
않을까 싶고요. 스펙도 몇 가지 공개됐습니다. 우선 크기 제형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하면 전체적으로 타스만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큽니다. 스탠다드와 롱 모델로 나뉘거든요. 폭은 1570mm로 타스만과 거의 동일하고요. 높이는 570mm로 타스만보다 더 높습니다. 길이 재원이 살짝 놀라운데 스탠다드 모델은 확실히 타스만보다 짧거든요. 그런데 롱 모델은 타스만보다 100mm 정도가 길게 뽑혔습니다. 적재 용량도 스탠다드 모델은 1011L, 롱 모델은 1261L로 타스만보다 더 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최대 적재량은 타스만하고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스탠다드 모델이 400kg, 롱 모델은 500kg에서 700kg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500kg과 700kg으로 나뉘는 거냐? 기존 모델처럼 서스펜션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프리온 서스펜션의 차이가 있는데 승차감이 중요한 운전자라면 다이내믹 서스펜션을 선택할 수 있고요. 짐을 많이 실어야 하는 운전자라면 파워 리프 서스펜션을 선택하면 되겠죠. 타스만의 경우 파워 리프 서스펜션만 나오기 때문에 승차감이 중요하다면 무쏘 스포츠가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스만은 아무래도 승차감이 많이 딱딱한 게 사실입니다. 엔진 제어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공개된 게 없습니다. 수출용으로 들어가는 2.0 가솔린 터보 엔진이 225마력 35.7토크를 내니까 이 숫자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저희가 예전에 따로 취재를 했었는데요. 기존 모델보다 상승이 좀 있을 거라고 들었습니다. 기존 모델은 스포츠가 3012만원부터 4516만원, 카는 3232만원부터 474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 가격은 3500만원 전후, 풀옵션 모델은 5천만원에 조금 못 미치거나 살짝 걸치지 않을까 싶고요. 중간 트림, 중간 옵션 정도로 한다면 칸 기준으로 4천만원 초반대가 가장 합리적인 구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변화구는 깡통 모델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진짜 깡통 모델답게 생겼잖아요. 휠까지 저렇게 들어가는 걸 보면 이 트림이 시작 가격을 크게 낮출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실제로 미국산 픽업 트럭들도 깡통은 엄청 저렴하고 풀옵션 모델은 수억 원대를 호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가 처음 이 차에 대해 취재할 때부터 미국산 픽업 트럭을 많이 참고했다고 들었고 이번엔 아예 회사 공식 자료에 GMC와 다치 램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으니 트림 구성이나 가격 범위도 미국산 픽업 트럭을 따라간다면 깡통 모델 시작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KGM 상황이 지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예 희망이 없는 것 같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쏘가 픽업 트럭 브랜드로 분류되고 그 첫 모델이 무쏘 EV로 알려지면서 비판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야 할지 방향 정도는 제대로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기존에는 패밀리룩의 순서나 신차를 출시하는 순서 같은 게 중구난방이었습니다. 티볼리에 가장 먼저 패밀리룩을 적용하면서 렉스턴을 티볼리 닮은 대형 SUV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S클래스를 가장 먼저 디자인하고 C클래스를 출시한다면 S클래스를 닮은 C클래스가 되지만 순서가 바뀌면 C클래스를 닮은 S클래스가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티볼리로부터 시작된 패밀리룩을 토리스부터 완전히 바꿔버렸고 이걸 계승하고 계승해서 차종마다 달리 적용하고 이번 무쏘 스포츠는 변화를 꽤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티볼리를 닮은 렉스턴은 확실하게 탈피한 것 같고요. 저희가 최근에 KGM 관련 취재를 거의 안 했고 신차도 워낙 드문드문 있다 보니 관심이 많이 식었었는데 몇 번 언급했었지만 저희가 무쏘 EV를 회사차로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차 말고 브랜드에 대해서도 할 말이 너무 많거든요. 서비스 센터부터 시작해서 디테일 싸움에서 어떤 걸 개선해야 하고 실제 차주 입장에서 이 브랜드를 재구매할 의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현실적인 얘기도 워낙 할 게 많아서 이런 것도 새해부터 순차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디자인 변화라면 타스만과 충분히 경쟁해 볼만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타스만이 본격적으로 인도되기 시작한 4월부터 11월까지 판매량을 보면 무쏘 스포츠 라인업이 출시된 지 꽤 됐다는 걸 감안했을 때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격차에 이 정도 변화라면 충분히 경쟁해 볼 만한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